뭐야? 그 앞집에 사는 애랑 완전 100% 있잖아. 같이 하는 거. 너희 앞으로 누가 살아? 변명이요. 아 변명이야? 네. 아. 근데 왜 저기 명현이야. 벽에 명현이라 돼 있잖아. 명헌이라 돼 적혀 있어요. 영향이 있네. 자 어쨌든 합시다. 우리 속도와 거리 할 건데 일단 이제 가장 기본은 뭐냐면 너희 그 위치 함수가 뭔지 기억나니? 위치 함수?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xt가 t제곱 마이너스 2t라고 하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는 얘기는 수직선 위의 점의 운동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야. 이마. 방금 뭐라고 했지? 수직선 위에 서면 오, 어떻게? 소연아 방금 뭐라고 했지, 쌤이? 수직선 위에 점을 그러니까 점이 수직선 위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혹은 이제 x축의 수직인 직선이어도 괜찮아. y축의 그러니까 상하 운동이랑 좌우 운동 두 개만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하면 돼. 물론 이제 선이 밑땅에 놓여 있을 수 있기도 한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x축의 평행하게 주어지거나 y축의 평행하게 주어질 거야. 괜찮지?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수직선이 있는데 여기가 원점이라고 하자.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2, 3 이렇게 되겠지. 자 지현아 네? 처음에 점 P가 어디 있어? 우리 보통 이제 위치를 이야기할 때 P라고 많이 이야기하거든. 처음에 저 위치 함수라면 P가 어디 있어? 0초일 때. 0 넣으면 얼마 나와? 그러면 P의 0초일 때 위치가 원점이다 이런 얘기인 거야. 1 넣으면 얼마 나오지?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1초가 될 때까지 이렇게 갔다는 얘기야. 여기 이제 1초 후에 마이너스 1이 있다는 얘기지. 그럼 2 넣으면 얼마 나오지? 0 나오잖아. 그럼 다시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이제 원점이 있다는 얘기야. 괜찮지? 다시 3을 넣어. 3 나오나? 맞지? 그러면 이제 3초 후의 위치는 여기 3에 가 있는 거지. 4를 넣으면 8 나와서 더 멀리 가 있겠지. 맞지? 저렇게 위치를 함수값으로 가지는 함수를 위치 함수라고 하자. 여기가 괜찮지? 자 그러면 여기 속도와 거리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t는 a에서 b까지 다시 속도 함수를 우리 속도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 velocity? 누가 없었어 방금? 꿀밤 소율이 못 산다 지현이 못 산다. 네. 지현이 얼굴이 빨개졌어 지금. 아니 왜냐면 제가 스피드라 그래서 아 스피드라고. 스피드는 속력일걸? 속도는 velocity일걸? 똑똑? 야 근데 지현아 너 표정 이런 느낌인데. 자, 어쨌든 봅시다. 우리 속도 함수를 보통 V라고 많이 쓰거든. 자, 요거는 쌤이 예를 든 거고, 요거는 이제 지금 이 단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원래 미분 단원에서 배웠던 얘기야, 저 친구가. 오케이? 자, 그럼 지금 하는 얘기는 이제 속도 함수가 주어질게. VT가 주어질게. 소율아, 네. 엄청 어려운 거 볼게. 명수 안녕. 명수 씨 왔고. 예. 민지는요? 민지 씨는 아직 안 왔습니다. 민지 씨 병원 갔습니다. 이거 뻥이에요 이거. 명수야, 너도 뻥이냐? 아, 저 진짜예요. 주먹을 들다니. 오. 영상도 찍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지. 자, 어쨌든 못 본 걸로 카메라 못본 걸로 해야 되지 않았지? 봅시다. 자, 어쨌든 서연아 쌤 바보 아닌 거 아니지? 네, 이렇게. 자, 일단 합시다. 자, 속도 함수를 왜 VT라고 쓸까? 우리가 함수 쓸 때 fx라고 쓰잖아, 맞지? 왜 fx라고 쓸까? 변수가 뭐라서? x라서. f는 뭘 것 같아? 함수 이름이야. 우리 함수를 f, g 이렇게 이름 붙였잖아, 맞지? 그래서 함수 이름을 쓰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보통 함수를 뭐로 불러? f라고 많이 쓰잖아, 맞지? 가장 기본 이름이 f라서 fx라고 쓰는 거야. 속도도 마찬가지야. 저기는 변수가 뭐지? t. 왜? 뭘 나타내니까? 시간을 나타내니까, 맞지? v는 그냥 속도니까 v라고 쓴 거지. 괜찮지? 그러니까 속도 함수 vt가 주어질 때입니다. 자, 그때 첫 번째로 시각 t가 a에서 b까지 때 위치 변화량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요 예에서 잠깐 보자고. 우리가 3초일 때 위치가 아까 얼마라고 했지? 3이라고 했지. 2초일 때 위치는 얼마라고 했어? 0이라고 했지. 그러면 그 사이 위치가 얼마큼 변했어? 3만큼 변했잖아, 맞지? 그거 어떻게 구하면 되지? x3에서 x2를 빼면 2초에서 3초까지 위치 변환이 나온 거잖아, 맞지? 아, 그러니까 우리가 위치 변환을 구하라고 하면 xb에서 xa를 빼면 돼. 요거 괜찮니? 근데 위치 그 속도는 위치를 뭐 하면 생겨? 미분하면 생겨. 선생님 왜 이렇게 하는지 알지? 미분 키워 이거 바보 아니야? 항상 얘기하지 마. 이렇게 미분하면 생겨, 미분하면 생겨. 맞지? 아,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 xt a에서 b까지. 그러면 얘를 적분해서 이게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여기에 vt가 있으면 된다는 얘기.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괜찮아? 우리 이걸 뭐 미분하면 뭐 생긴다고 서연아? VT. 그러면 vt를 적분하면 x가 생기는 거지. 그쵸 나왔지? 오케이. 아, 그러니까 우리가 위치 변환을 구하고 싶으면 xb에서 xa를 빼면 돼. 그치? 근데 그걸 우리가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도 괜찮지? 어차피 같은 의미니까. 그럼 얘는 또 누구랑 같아? 얘랑 같잖아. 그럼 결국 뭘 구한다는 얘기야? 쌤이 저기 뭐가 주어질 때였어? 속도 함수가 주어질 때, vt가 주어질 때 문제를 푸는 거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계산하면 얘가 짠 하고 나오는 거지. 그럼 위치 변환을 구하는 거지. 괜찮니? 오케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vt가 et 더하기 2라고 주어졌다. 맞아. 이 운동의 이 점피에 대해서 0초부터 3초 3초까지 위치 변화하는 거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소윤은 어떻게 한다고? 대입해. 적분. 0에서 3까지 vt dt et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이 결과가 뭐가 나온다고? 0초부터 3초까지 위치 변환이 나온다. 소윤아 이런 거 맞아? 네. 유림이도 잘 이해했어? 다리도 괜찮아? 오케이. 네, 이거 계산은 답이라서. 근데 계산은 사실 소희 너 그거 하고 있어. 아, 소희 아까 해봐. 진짜 웃겨, 진짜 웃겨. 아니 저거 손가락 없애야 돼. 손가락 없애면 거의 그 왜 있잖아. 예, TV에 왜 코미디 프로에 나오는 사람들이 수염 이렇게 그려놓은 거 있잖아. 이렇게 됐어 지금. 너가 봤어야 됐는데. 아, 내가 왜 이러는지 알았던데. 자, 여튼 봅시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그 나중 위치 함수라는 걸 생각할 수 있거든. 나중 위치 함수. 그러니까 한글로 이렇게 써볼게. 나중 위치는 처음 위치에다가 위치 변화량을 더한 거와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어. 이 말이 이해가 돼? 그러니까 우리가 t초 후의 위치는 처음 위치에다가 0초부터 t초까지 변한 위치 변화량을 더해주게 되면 그럼 그 t초 후의 위치가 나올 거 아니야, 맞지? 이해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나중 위치를 이제 xt라고 쓰겠지. 그러니까 지금 쌤이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속도 함수가 주어졌을 때 위치 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야. 위치 함수가 주어지면 뭐 하면 속도가 생긴다고? 미분하면 생긴다.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를 미분하면 뭐였지? 가속도였어. 그러면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를 적분하면 그렇지. 너무 어렵다, 맞지? 반어법이야. 오케이. 자, 어쨌든 그래서 xt는 처음 위치를 보통 우리가 x0라고 많이 써. 괜찮아? x0라고 많이 씁니다. 저기다 뭘 더하자고? 0초부터 t초까지 vtdt야. 근데 여기서 이렇게 조금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 이 친구는 노란색 t고 여기 이 친구는 빨간색 t라고 생각해. 관례적으로 저기 시간을 변수로 쓰다 보니까 둘 다 같은 문자로 쓰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 근데 이제 서로 다른 t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괜찮아? 오케이. 저거 이해되지? 그러면 이제 이 친구의 위치 함수를 구하래. 처음 위치가 3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0초일 때 위치가 3이라고 하자. 그러면 위치 함수 xt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지?
처음 위치에다가 0초부터 t초까지 2t 더하기 2dt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거 적분하면 이제 t제곱 더하기 2t가 되겠지. 0에서 t까지가 될 거고 정리하면 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3이 위치함수 xt가 되는 거야. 괜찮아? 근데 사실은 결국은 이 친구를 뭐 한 거야? 적분하고 처음 위치를 적분상수로 그냥 더해준 거야. 굳이 이런 과정을 사실 안 써도 상관은 없어. 그래서 실제로 괜찮니? 자, 우리 지금 몇 가지 배웠지? 첫 번째는 뭐? 위치 변화량 구하는 방법. 두 번째는 나중 위치 함수 구하는 방법. 지우리 잘 이해하고 있어? 정말로? 자, 그러면 그 다음 얘기를 해봅시다. 세 번째는 t는 a에서 b까지 변할 때의 움직임 거리를 봐. 얘는 조금 달라. 얘는 결론을 먼저 쓰면 인티그럴 절대값 vt가 되거든. 그러니까 아까 vt를 적분한 뭐였지? 명수야 뭐였지? 명수야 뭐였지? 위치 적분이요. 이렇게 써놨잖아. 아, 여기 이거 적분은 뭐 나온다고? 위치 변화량이. 다시 이거 적분은 뭐 나온다고? 위치 변화량. 그러니까 속도를 정적분하면 위치 변화량이 나오는 거야. 혹시 이 친구 이름 뭔지 알아? 모르면 꿀밤이니까 어떻게 속도야, 되냐? 속도. 아니야. 아니에요. 아, 저기는 VT는 속도잖아, 맞지? 예. 여기는 쟤랑 똑같아 달라. 아, 절대값이 있어요. 절대값이 있잖아. 속도의 절대값이 뭘까? 속력? 오, 맞아. 아, 예. 아, 오, 오, 절- 잘 써갖고. 아, 좀 했죠. 그래. 이거 1등이야. 아, 4개 중에 3개 1등급인데요. 한 개가 1등급이 아니었어. 그럼 2등급 아니야? 아니죠. 1학기 때 1등급이요. 그래. 그래. 알았어. 자, 어쨌든 봅시다. 얘가 뭐야? 속력이야지. 속력을 정적분하면 움직임 거리가 돼. 왜 그런지는 좀 설명을 해야 되거든.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자, 수직선이 있는데 여기 위에 이제 그 어떤 점이 있어. 우리가 시각 t가 a일 때의 점의 위치가 여기라고 하자. 근데 이 점이 C초가 되었더니 이렇게 C초까지 이렇게 이동을 했다고 하자. C초가 되었을 때 여기 왔다고 하자. 괜찮지? 그리고 이제 B초가 될 때까지는 돌아갈 건데 겹쳐서 그리면 좀 헷갈리니까 이렇게 그릴게. 그래서 T는 B초일 때 위치가 여기 있다고 하자. 그러면 여기서 이 점의 좌표를 뭐 2라고 하고 요 점의 좌표를 6이라고 하고 요 점의 좌표를 12라고 할게. 그러면 지현아 생각해. 자, 위치는 A초부터 B초까지 얼마큼 변했을까? 4만큼 변했어. 맞지? 엄청 잘했어. 근데 움직인 거리는 총 얼마일까? 16인가? 맞지? 오른쪽으로 간 게 얼마? 10. 왼쪽으로 간 게 얼마? 6. 이걸 다 더해야 움직인 거리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게 되면 뭐만 구해져? 위치 변화량만 구해지고 그 사이에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알아 몰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절대값을 정적분해야 돼. 다시.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 우리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려면 C초에서 C초의 위치에서 A초의 위치를 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리고 더하기 C초에서의 위치에서 C초에서의 위치에서 뭘? B초의 위치를 빼야 되는 게 이제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지. 요 값이 얼마? 10. 요 값이 얼마? 6. 그래서 더해서 16이 나오는 거잖아.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 이걸 우리가 아까처럼 정적분 기호로 고쳐 쓰게 되면 A에서 C까지 VT, DT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더하기 B에서 C까지 VT, DT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근데 운동 방향, 움직이는 방향은 속도의 무엇과 같아? 속도의 부호와 같아. 속도가 양수면 양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야. 속도가 음수면 음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소연이 기억나? 오케이. 근데 봐봐. A초부터 C초까지는 양의 방향으로 이동해, 음의 방향으로 이동해. 양의 방향으로 이동하지. 그러니까 이때는 이 친구가 양수야. 괜찮지? 근데 C초부터 B초까지는 어때? 참,
시각은 이거 쌤이 요거는 뭐 쓰진 않았지만 저런 의미로 쓴 거야, 알았지? A초에서 C초하고 C초에서 B초 간다고 했으니까 괜찮지? 오케이. 어쨌든 B초부터 C초부터 B초 사이에서 C초부터 B초 자 사실 목이 상해서 그래. 이미 상해버려서 어쨌든 C초에서 B초까지는 무슨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지? 음의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지. 그럼 속도의 부호가 뭐라고? 마이너스라고. 음수라고. 괜찮아? 자 그러면 우리가 절대값 x를 고쳐 쓰게 되면 어떻게 쓰지? x가 0 이상이면 뭐야? x가 음수면? 이렇게 쓰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에서 c까지는 그냥 절대값 vt dt로 쓸 거야. 우리 정적분의 정리에서 혹시 이거 기억하고 있나? a에서 b까지 f나 마이너스 그다음 같다는 거. 그 위끝 아래끝 뒤집으면 마이너스 생긴다고 했잖아, 맞지? 그럼 내가 여기를 이렇게 마이너스 써버리고 C부터 B까지 바꿔 써도 괜찮지? 그러면 마이너스 VT DT의 부호는 뭐가 돼? 양수가 되겠지, 맞지? 그러면 내가 이 친구를 이렇게 고쳐 써도 되나? 인티그럴 C에서 B까지 절대값 VT DT라고 써도 괜찮나? 괜찮아? 왜? X가 음수면 마이너스 X랑 절대값 X는 어떻다고? 같다. 그러면 VT가 음수였으니까 그냥 흥분해서 아니 열의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 자 어쨌든 자 그러면 마이너스 VT는 뭐로 고쳤을 수 있어? 절대값 VT로 고쳤습니다. 괜찮지? 오케이. 그러면 지금 P 적분함수가 어떻게 되었어? 여기도 누구고? 여기도? 맞지? 그럴 때 지금 이 친구가 어때? 그럼 이렇게 한 번에 당길 수 있다고 했지.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절대값 vt dt가 된 거야. 근데 중간에 저렇게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게 여러 번 있더라도 그냥 항상 같은 경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뭘 한다고? 절대값을 정적분을. 괜찮니? 근데 우리가 정적분의 의미가 뭐였지? 지우라! 천천히 다시 질문할게. 정적분의 의미가 뭐였지? 엄청 잘했어. 부호를 가진 넓이야. 부호를 가진 넓이. 그러면 절대값의 정적분은 뭐였지? 그냥 넓이. 이해했어? 그러니까 그냥 넓이는 다시 그냥 넓이는 뭐라고? 위치 맞아 보겠다. 정적분은 다시 말해서 부호를 가진 넓이는 뭐라고? 위치 변화라. 이해지 않냐? 오케이. 근데 그냥 넓이는 뭐라고? 움직이는 거리를 뜻하는 거야.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쌤이 지금 이야기한 게 거기 그 강의 99쪽 에 있는 이야기를 지금 열심히 설명한 겁니다. 괜찮아? 오케이. 열심히 설명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11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11번 문제.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지금처럼 속도가 주어진 거 vt는 뭐라고? 6t 제곱 마이너스 18t 더하기 10b라고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2초 1대의 위치를 구하래. 그러면 위치 함수를 그냥 구해버리자. 위치 함수 아까 어떻게 구한다고 했지? v를 뭐하고? 적분하고 그냥 적분하고 대신에 처음 위치를 더해주면 된다고 했어. 맞지? 그럼 이거 적분하면 되죠. xt는 2t 세제곱 마이너스 9t 제곱 더하기 12t의 처음 위치가 얼마네? 어디에서 출발한대? 그럼 여기 더하기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지. 괜찮지? 그래야 0 넣었을 때 얼마 나오니까? 1 나오니까. 소율이 잘 이해하고 있어? 오케이. 이제 문제에서 뭐 하라고? 2초일 때 위치 구하래. x2를 구하는 거야. 그럼 8 빼기 36 더하기 24 더하기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얼마야? 30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나? 이게 이제 2초일 때 위치가 되는 거야. 잘 이해하고 있어? 뭐 틀렸어? 아하! 쌤이 이제 집중하고 있는 걸려보는 거 아니고 틀렸습니다.
5군 요거. 괜찮지? 이제 진짜 괜찮지? 두 번째. 이 위치 1초에서 3초의 위치 변하는 거래. 그러면 1에서 3까지 VT, DT를 구하는데 어차피 얘는 누구랑 같다고? x3 빼기 x1과 같다고 했잖아. 우리 x 이미 구해놨기 때문에 여기 3 넣고 1 넣고 빼도 괜찮아. 어차피 이거 적분하면 이거 되는 거니까 맞지? 이렇게 해봅시다. 54 빼기 9981 더하기 36 더하기 1에서 빼기 2 빼기 9 더하기 12 더하기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10인가? 4인가? 아닌데? 6인가? 6이야? 이제 4가 되겠다. 맞지? 그치? 괜찮아? 자,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지? 절대값을 정적분하는 거야. 맞지? 그럼 뭘 알아야 되지? 부호를 알아야 돼.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t를 찾고 싶은 거야. 0이 되는 t를. 6을 묶어내게 되면 3t 더하기니까 결국 이제 t-1 곱하기 t-2가 되어서 언제 부호가 바뀌어? 1초와 2초에서 부호가 바뀌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1초부터 3초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 그럼 뭐 하는 뜻이지? 1초부터 2초까지 부호와 2초부터 3초까지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야. 그래서 계산을 이렇게 합시다. 3번 문제는 절대값 VT, DT가 될 거고 얘는 1초에서 2초까지는 이제 우리 이거 그래프를 그려볼까 그냥? 그래프 그리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가 된다는 얘기잖아. 맞지? 1초부터 2초까지 음수라서 마이너스 VT, DT를 하는 거고 2초부터 3초까지는 그냥 VT, DT를 하면 되는 거야. 양수니까. 여기가 괜찮아? 그럼 이제 그냥 단수 계산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일단 어떻게 되냐면 요거 요렇게 빼도 괜찮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적분하면 이제 2t 세제곱 마이너스 9t 제곱 더하기 12t가 되고 1에서 2까지. 그리고 어차피 식은 똑같으니까 2에서 3까지 이렇게 쓰지. 괜찮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16. 아까 여기 계산했는데 이거 사실 여기는 1이 없다. 맞지? 네, 합시다. 근데 쌤이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했었지. 2 여기 넣고 1 여기 넣고 빼도 괜찮다고 했잖아. 맞지? 그럼 8 빼기니까 14 4 2의 제곱 빼기 1의 제곱이니까 3, 9, 27 그리고 2 빼기 1이니까 12 이렇게 돼. 더하기 3 넣고 2 넣고 뺄 거야. 그러면 27 빼기 8 19 38이 될 거고 9 빼기 4니까 5가 되어서 45가 되고 3 빼기니까 1이 되어서 더하기 12가 될 거야. 그러면 요거는 26이니까 1이 나올 거고 여기는 50에서 5를 빼니까 5가 되겠다. 맞지? 그래서 6 이렇게 만들지. 괜찮아? 이게 움직인 거리. 근데 사실은 결국은 우리가 움직인 거리를 뭐라고 했지? 뭐의 정적분이라고? 절대값 정적분이라고. 그리고 이 말의 의미는 뭐라고? 그래프에서의 뭐? 넓이라고 했잖아. 맞지? 근데 우리 이 넓이는 뭐 해도 괜찮아. 공식이 있었잖아. 맞지? 6분의 2차함계수 근차의 세제곱. 이게 공식이었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냥 사실 이게였고 요거는 계산을 안 했어도 괜찮아. 어차피 우리 넓이 구하는 거 공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 오케이. 그 다음에 12번 볼게. 12번. 자, 12번 문제를 보게 되면 자 35m의 높이에서 라는 말은 이게 처음 위치를 그냥 준 겁니다. 그리고 뭐 30m 스파세크 이거는 물리야. 물리. 우리한테 중요한 건 속도 함수를 그래서 줬어. 30-10t라고 해요. 준 겁니다. t는 0부터 7까지. 자, 그때 이제 5초 후에 높이를 구해. 그러면 속도 함수가 주어졌을 때 높이 함수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얘를 뭐하고? 적분하고 처음 위치를 더해주면 된다고 한 거야. 그러면 30t 마이너스 5t 제곱 더하기 35. 얘가 처음 위치 이렇게 쓰는 거지. 보기 좋게 내면 차선 쓰면 마이너스 5t 제곱 더하기 30t 더하기 35 이렇게 쓰는 거지.
여기까지 올 동안 어쨌든 봅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문제에서 5초 1대의 높이를 구하래. 그럼 H5를 구하라는 얘기지. H5는 마이너스 125 더하기 150 더하기 35 이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빼게 되면 25에다 35 더하니까 60이 되겠다. 이게 5초 1대의 높이가 현식.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지상으로부터 높이를 구하래. 근데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는 말은 이렇게 던졌다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멈추고 내려왔다는 얘기다. 그러면 저기 멈출 때의 높이가 얼마야? 속도가 0일 때, 속도가 0일 때 시각이 얼마지? 3이잖아, 3. 아니, 속도가 여기 0 되려면 맞지? 3이야. 그러니까 H3을 구하는 얘기야. H3은 마이너스 45 더하기 90 더하기 35가 되어서 80이 되네. 이게 최고 높이가 되네. 최고 높이. 괜찮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5초 동안 물체가 움직인 거리. 요거는 지금 우리 굳이 접근을 따로 할 필요가 없거든. 여기 이제 지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35m, 여기가 35m. 여기에 사람이 서서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공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공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수직선 운동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쿡쿡 하는 거지, 맞지? 오케이. 자, 근데 지금 최고 높이가 얼마래? 이게 80이었잖아. 여기가 80, 여기가 80. 괜찮아? 여기 35m거든. 공을 실제로 던지는 곳이. 그러면 몇 미터 올라갔지? 45m 올라갔잖아, 맞지? 그리고 5초일 때 위치는 얼마래? 5초일 때 위치. 60이래. 그럼 몇 미터 다시 내려온 거야? 20m 내려온 거잖아. 지금 이동 거리는 얼마야? 처음에 얼마 올라가고 45m 올라가고 20m 내려왔으니까 총 이동 거리는 얼마? 65가 되는 거지. 이게 답인 거야. 오케이. 물론 어떻게든 괜찮다고 0에서 5까지 절대값 30-10t 해도 괜찮은데 우리가 상황을 다 이해했다면 지금처럼 푸는 게 더 낫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무슨 말 하는지 알고 푸는 거랑 공식만 외워서 푸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긴 하거든. 그래서 바라는 거는 무슨 말인지 알고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앞부분 영상 봐야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그 강의 노트 뒷페이지 좀 볼래? 자, 속도 시간 그래프 해석인데 매우 쉬워.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속도를 정적분하면 그게 뭐가 된다고 했었지? 빛이 변화량이 되는 거야. 근데 정적분의 의미가 뭐라고? 부호를 가지는 거야. 오케이. 자, 두 번째, 속력을 다시 말해서 속도의 절대값을 정적분하게 되면 얘는 뭐라고? 움직인 거리를. 그러니까 요거는 의미가 정적분이 위치 변형이 된다는 얘기고, 즉 부호를 가진 넓이가 위치 변형이 된다는 얘기고, 넓이가 움직인 거리가 된다는 거죠. 넓이가 양수면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가 나오고, 넓이가 음수면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세 번째, 아까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했지? 가속도. 근데 원래 미분 계수는 무슨 기울기였지? 접선의 기울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한 결과라서 속도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어? 왜?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되니까? 가속도가 되니까. 오케이. 거기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을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그림이
여기가 0, 1, 2, 3, 4, 5, 6, 7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인데 이게 그 95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그림이에요. 95학년도 난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맞지 내 거 아니야? 쌤. 오해하지 마라. 아, 네, 그렇죠. 쌤은 3% 맞지? 어쨌든 95학년도가 1회 수능이야. 무슨 수능 안 봤어요. 아니야 수능 봤어 알았지 수능 봤어. 아, 쌤 수능 2번 본다 했던 그. 95학년도가 수능 2번 본 이거 2차 수능에 나온 문제야. 아, 그래요? 그럼 쌤 때는 뭐였어요? 대학. 끝나 전 아니. 대학교를 봐서 이거보다 전이거든요. 지금 나 놀리는 거야, 알았지? 네. 너도 나중에 그거 넘어갈 때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알았지? 자, 어쨌든 합시다. 민재야, 요 삼각형 넓이가 얼마일까? 이상하게 넓이요? 응, 요 삼각형 넓이. 1 아니에요? 1 맞아. 오. 자, 그러면 저걸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볼 거거든. 자, 봅시다. 수직선이 이렇게 있어, 수직선이. 여기 원점 P가 있어. 원점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여기가 마이고 여기가 1, 2, 3, 4, 5라고 하자. 수연아. 지금 처음 위치를 원점이라고 하지 않았지? 그러면 1초가 되었을 때 얼마 이동한 거야? 이 넓이만큼 이동한 거야. 근데 지금 넓이가 T축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위에 있으면 저건 우리가 양의 넓이로 생각하는 거거든. 그래서 양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원점에 있던 친구가 1초가 지나서 여기에 딱 있는 거지. 물론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건데 그냥 이제 헷갈릴까봐 저렇게 따로 그리는 거야 그냥. 그 다음에 2초일 때는 어디가 있어? 이 넓이도 얼마야? 1이지. 2초일 때는 여기 가 있네 이렇게. 2초 점 2에 좌표 2에 점 P가 와 있는 거지. 괜찮지? 그럼 3초일 때는 어디로 가 있어? 이 넓이도 얼마야? 근데 이번엔 T축? 밑에 있지. 음의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요렇게? 이때가 그림 좀 삐꾸네. T는 3일 때 위치가 저기가 돼. T는 4일 때는 어디가 있겠어? 여기도 얼마니까? 1이니까 한 칸 더 음의 방향으로 가겠지.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가는 거야. 여기가 T가 4일 때 위치인 거야. 그러니까 T가 4일 때는 어디 있어? 원점에 있는 거지. 소리를 이해하고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4초부터 5초까지도 넓이가 얼마야? 1이지. 그러면 이번엔 밑에다 그냥 넣을게요. 이렇게 점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한 칸 가는 거야. 그럼 여기 위치가 몇 초일 때 위치라고? 5초일 때 위치라고. 6초일 때는 어디가 있을까? 3에 가 있는 거야. 6초일 때는 한 번에 2칸 가는 거야. 괜찮지? 7초일 때는 어디가 있어? 4에 가 있겠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실제 운동은 뭐지? 원점에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2칸 갔다가 왼쪽으로 2칸 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4칸 가는 거야. 괜찮아? 이게 저 그래프의 운동의 해석이야. 괜찮아? 나는 이해하고 있어?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막 기억, 니은, 팁을 리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뭐 이제 이 점이 원점을 다시 한번 지난다. 맞아 틀려? 출발 후에 원점 한번 지나갔잖아, 맞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물체가 멈춘 시간이 있다. 멈춘 적은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때 순간적으로 멈춘 거라고 했지만 1초 이상의 시간 동안 멈춘 적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틀린 게 되겠지. 근데 가속도가 0인 시간이 있다. 언제지 그거는? 가속도가 뭐라고 했지?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잖아. 지금 5초부터 6초 사이는 가속도가 0인 거야. 운동 방향은 몇 번 바꿨을까? 출발 후에 2번 바꿨지.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2초일 때 부호 한번 바뀌었고 4초일 때 부호가 한번 바뀐 거잖아, 맞지? 이런 것들을 묻는 거야. 오케이?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그림 한번 봅시다. 13번은 여기를 여기가 2고 그래서 오른쪽 아래로 3칸 내려가네요. 자 이렇게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서 한 칸 가고
다음에 6초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 그럼 우리가 이 점의 운동도 한번 추론을 해볼까? 잘했어. 자, 처음에 원점에서 출발했대. 원점 출발했대. 괜찮지? 자 그러면 여기 1초까지 요 넓이 혹시 얼마인지 알겠어요? 요 넓이? 2분의 자 2분의 3 그러면 이렇게 1.5까지 간 거야. 이게 t가 1초일 때 위치인 거지. t가 1초일 때 위치. 맞지? 그 다음에 다시 1초에서 2초까지는 얼마만큼가? 또 2분의 1만큼 가는 거지. 여기 가가지고 여기에 t가 2초일 때 도착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에 이번에 얼마만큼 돌아가지? 2초에서 3초 사이도 또 넓이가 2분의 1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2분의 1만큼 돌아가는 거야. 맞지? 그리고 여기 넓이는 얼마야? 1이지. 그러면 1만큼 이렇게 가자. 1만큼. 여기가 t가 얼마일 때지? t가 4초일 때. 또 다시 얼마만큼 가? 2분의 1만큼 가는 거잖아. t가 5초일 때 여기 가자. t가 5초. 괜찮지? t가 6초일 때는 어떻게 돼? 여기 또 넓이 2분의 1이니까 여기 딱 이렇게 오면 돼. t가 6초. 여기가 최종 위치가 되겠지. 잘 이해했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문제 기억 부터 봅시다. 동네? 기억 미연이 아니고 착각했습니다. 1번 점 P 위치 t가 6일 때 얼마지? 2분의 1, 2분의 1. 두 번째 방향을 바꿀 때까지 움직인 거리. 첫 번째 방향을 바꾼 시각이 얼마? 2초. 두 번째 방향을 바꾼 시각이 몇 초? 5초. 그러면 0초부터 2초까지 얼마? 2만큼 이동했지. 2초부터 5초까지 얼마? 또 2만큼 이동했지. 그럼 이동한 거리는 총 얼마? 4가 되겠다. 맞지? 이렇게 푸는 거야.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모든 정도를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성실하게 잘 해온 사람들은 그 미적분이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를 할 거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극한과 연속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을 했고 그 다음에 적분을 한 거야. 맞지? 그래서 각각의 내용들을 잘 기억해서 우리가 여름방학 때 다시 수업을 하게 될 때 그때는 훨씬 더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여름방학 워낙 짧으니까 이제 지금 해놓은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정말. 자, 고생했습니다. 지금 이제 3시 11분이거든. 이제 한 19분? 3시 반까지 시간을 줄게. 알았지? 그때 동안에 복습 좀 하고 이제 시험을 치도록 합시다. 알았지? 그리고 그 일단 힌트를 좀 힌트라기보다 팁을 좀 주면 그 공식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가 한 절반은 되는 거야. 물론 공식만 알아도는 과단이긴 해. 공식을 대입은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약간 식세우는 과정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크게 어렵지 않다. 너희들이 풀고 나서 느낄 거는 아 내가 많이 까먹었구나 이렇게 느낄 수는 있지만 아 시험이 너무 어려웠어요. 이런 느낌은 안 들 거야 사실. 그래서 응? 100% 됐어. 대수만 볼 거야. 하나 안녕. 하나 온 김에 저거 좀 꺼줄래? 꺼요 그냥? 그냥 꺼요?